네, 9일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유럽 증시를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까지 일제히 내림 시세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날 중국 증시가 5.4%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그리스발 재정 위기가 다시 한번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뉴욕 증시도 역시 개파락 출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대외적인 악재로 시작을 했지만 대내적인 경제 지표들은 모두 견조하게 발표가 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점차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축소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3대 지수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3% 약보합권, 그리고 S&P 500 지수도 0.02%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0.54%까지 상승폭을 키우며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 일중 그래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날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랠리를 이어갔던 중국 증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5.4% 유동성 규제안에 따라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스 전국 혼란까지 심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유로그룹이 이 그리스의 구제금융 졸업을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구제금융 조기 졸업이 예상보다 좀 늦춰지게 되면서 애초에 2월로 예정돼 있던 대통령 선출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그리스의 긴축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이 이번에 그리스 정부를 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그리스가 재차 재정 위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했고요. 이 때문에 유럽발 재정 위기가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건 아닌가 우려감이 점차 커졌습니다. 아테네 증시가 13% 급락했고요. 유럽 증시 2% 넘는 일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우려감의 낙폭이 계속해서 좀 유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은 모두 견조했습니다. 먼저 11월 소기업 낙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98.1로 발표가 됐고요. 10월 도매재고 역시 예상치를 웃돌면서 0.4% 전월치와 동일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차 낙폭을 줄여갔습니다. 장중에 거의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지수 0.3% 내리면서 17,801포인트 선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보시겠습니다. 역시 개장 초부터 글로벌 증시 불안에 따라서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역시나 경제 지표 호조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크게 회복됐고요. 또 이날 유가 반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에너지주들이 일제히 반등에 나서면서 증시 상승을 좀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까지 상승폭을 키웠고요. 낙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0.02% 내린 2,05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 선방했습니다. 강보합권으로 올라서면서 기술주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들 일제히 내렸지만 대표적인 기술주 IT주와 더불어서 전자상거래, 아마존과 이베이 등의 관련 업체들이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0.54% 오르면서 4,76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더 견조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같은 흐름에 있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그리스 증시가 27년 만에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블룸버그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Greece lurches back into crisis mode. 현지 시간으로 어제 아테네 증시의 종합 주가지수는 13% 폭락하면서 1987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와 함께 이 10년 만기 그리스 국채금리 역시 176 베이스 포인트 상승하며 8.23%까지 오르며 이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키우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리스 연립정부가 예상보다 2개월 앞당겨 대선을 치르겠다고 밝히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앞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가 구제금융 프로그램 졸업을 2개월 연장한 후에 이 같은 결정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그리스 정부가 조기 구제금융 졸업 무산에 대한 대책으로 조기 대선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 언론들은 연립정부가 대통령 선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앞으로의 구제금융 협상도 불투명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이날 미국에서 나온 지표들은 대부분 좋았는데요. 특히 도매재고 지표가 우수하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olid U.S. wholesale inventories data seen boosting growth.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 미국 상무부는 10월 미국 도매 재고가 직전월보다 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0.2%를 웃도는 양호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석유를 제외한 도매 재고 역시 전월 대비 0.5% 증가를 했습니다. 이 밖에 이 같은 달 도매 재고, 도매 판매를 살펴보시면요. 0.2% 증가하면서 9월과 동일한 수치가 나왔고요. 또한 자동차를 제외한 도매 판매 역시 전월 대비 0.3% 증가하면서 개선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는 나홀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지수의 흐름과 그리고 외신 소식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종목들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외신 소식도 아울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 주시죠. 네, 종목 흐름 보겠습니다. 이날 하락 종목이 월등히 좀 우세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내 30개 구성 종목부터 함께 보시면요. 21개 종목이 내렸고 9개 종목만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내린 종목들을 보신다면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과 AT&T 등 통신주가 일제히 내렸고요. 전날 M&A 이슈가 있었던 머크사와 코카콜라, 맥도날드, 월마트 등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반면에 상승했던 종목들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IBM 등 9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상승했던 종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행기 엔진 제조업체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이날까지 이틀째 상승 흐름 이어갔고요. 비교적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1.72% 이틀째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이날 1.10% 상승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또 경기민감주 캐터필러가 이날 장에서 자본재와 산업재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소폭 오름 지세가 이어졌습니다. 0.2%의 반등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내렸던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과 AT&T 등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3%, 4%까지 크게 밀렸고요. 전날 M&A 이슈 소식이 있었던 머크사는 이날 반락했습니다. 3% 넘는 하락을 기록하면서 이날 대체로 내림 시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S&P 500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1% 반등에 나서면서 에너지주가 이날 장에서는 반등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했던 종목들 보시면 에너지주가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가 0.5% 상승 흐름에 동참했고요. 자본재와 산업재가 강박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크게 내렸던 종목 보신다면 헬스케어와 소비재 그리고 금융주까지 일제히 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베크롬비앤피치 확인해 보실 텐데요. 얼마 전 실적을 발표했었던 이 의류업체 아베크롬비가 이날 주가 큰 폭으로 올라서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날 실적 발표 당일에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이날은 최고 경영자가 사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은 아베크롬비앤피치가 그동안 부진한 매출로 주가 하락이 이어졌던 만큼 이번 CEO 사퇴 결정으로 인해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주가 계속해서 고점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날 장중 고점 8.01% 오른 28달러 4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에너지와 항공주가 이날도 엇갈린 흐름 보였는데요. 그동안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유가가 반등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유가 5년 만에 최저치까지 밀리면서 에너지 관련주들 일제히 최저점까지 밀려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는 1.2%가량 이날 반등에 나섰고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주가 반등하고 항공주가 내린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 내에서 엑손모빌을 제외하고는 쉐브론 텍사코와 체사피커 그리고 파이오니어 리소시스까지 1%에서 2%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증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렌치는 이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고요. 미국 에너지정보청 역시 내년 국제유가 전망치를 78달러에서 63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주가 반등한 것에 대해서 시장 전문가들 대체로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주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항공주는 꾸준히 상승률을 이어가다가 2%에서 4%까지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역시 시장 전문가들 일시적인 반락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특징주 이렇게 살펴보셨는데요. 대체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엇갈린 양상이 나타났고요. 이날은 유가 반등에 따라서 에너지주의 반등,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개별주들의 상승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특징주들 외신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전해주시죠.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미국의 의류업체 아베크롬비가 부진한 매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날 아베크롬비의 CEO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ABC 뉴스 통해 살펴보시죠. Abercrombie CEO abruptly retires as sales fall. 현지 시간으로 어제 ABC 뉴스에 따르면 아베크롬비의 CEO인 마이클 제퍼리스가 돌연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퍼리스는 CEO 또한 이 이사직에서도 사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밝힌 이 성명에서 제퍼리스 CEO는 지금이 아베크롬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리더가 회사를 다음 단계로 이끌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퍼리스 CEO는 1992년 2월부터 오랜 기간 동안 아베크롬비의 CEO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최근 부진한 매출에 대한 책임을 위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또한 제퍼리스 CEO는 그동안 대중의 인기를 받지 못했는데요. 막말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뚱뚱한 사람들은 옷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고가 남아도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느니 태워버리겠다는 황당한 발언으로 큰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제퍼리스 CEO 사표 소식에 아베크롬비 주가는 8% 넘는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부품업체인 오토존이 이날 우수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자세한 소식 폭스 비즈니스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uto parts retailer AutoZone profit beats estimat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토존은 지난 분기에 2억 3,830만 달러, 주당 7달러 27센트의 실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억 1,810만 달러, 주당 6.29달러보다 개선이 된 것인데요. 또한 전문가 예상치였던 7달러 16센트보다 양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기간 매출도 매우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매출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한 2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22만 1천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가 하락으로 자동차 구매가 늘어나면서 오토존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 평소보다 더 추웠던 날씨 역시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이날 뉴욕 증시에서 오토존의 주가는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지수 내 종목들 마감 상황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유럽 증시는 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 이날 일제히 내렸습니다. 중국 증시 급락과 더불어서 유가 하락 이어지는 가운데 그리스 전국 불안까지 악재로 겹치면서 2%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요. 주요국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런던 푸츠북 지수가 이날 2%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2.21% 밀리면서 9,793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가 2.5% 가장 큰 폭으로 밀리면서 4,263포인트까지 밀려난 모습이었습니다. 상품 시장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단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반등에 나섰습니다. 이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2% 오르면서 63달러 82센트에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금값도 급등했는데요. 이날 온스당 3.1% 올라서면서 1232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이후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전날 연준 인사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 그리고 달러화 약세, 글로벌 증시 불안으로 인해서 금값, 안전자산이 금값의 수요가 몰려들면서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 대체로 오른 가운데 옥수수 가격 역시 1% 상승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3% 소폭 오르면서 693.18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빅스 지수는 4.64%까지 올라서면서 14.8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BDI 발틱 운임 지수 이날 19포인트 내림 시세 이어갔습니다. 933포인트 선까지 낮춰진 모습이었습니다. 끝으로 외환 채권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9일 서울시장에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이날 9원 90전까지 내려갔습니다. 1,107원 80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4월 9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급격하게 오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좀 출회되게 되면서 달러 강세가 주춤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6개국 달러 가치, 통화 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43% 내렸습니다. 88.7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 0.04%포인트 내린 2.2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이제 국내 정유사들도 좀 기름값을 내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서울 시내는 뭐 1,500원대의 그 휘발유 가격을 표시한 그 주유소도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유가 하락에 따른 그 하락폭이 실제적으로 좀 몸으로 느끼는 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기름값이 이제 거기에 따라 좀 똑바로 좀 하락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